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그래도 새해 첫 출근일 일터로 나선 근로자들은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신년 기획 20대가 뜬다. 그 첫 시간으로 사회적 편견을 깨고 꿈을 향해 농업에 뛰어든 젊은 여성 농사꾼들을 소개합니다. 전북에서는 올해 굵직굵직한 국제 스포츠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또 대선 시기도 앞당겨져 도와 정치권의 역할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정인년 새해 첫 출근일 어떠셨습니까? 어수선한 정치 상황에 경기 전망마저 우울한데 삶의 현장이라고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새벽을 깨우는 붉은 달개 기운으로 산업 현장 등에서는 각오를 다진 하루였는데요. 첫 출근일 일터 김하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1600도의 시뻘건 쇳물이 굉음과 함께 쏟아져 내립니다. 제강 공장에도 어김없이 정유년 새해 첫날이 밝았습니다. 위험한 불을 다루다 보니 작업 하나하나가 긴장의 연속. 한겨울에도 근로자들은 땀이 흥건합니다. 경기 침체로 올해도 국내외 사정이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산업의 쌀인 철강을 생산하고 지역 경제를 떠받친다는 자부심에 근로자들은 다시금 신발끈을 붙여맵니다.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가 열심히 만든 제품인 만큼 국내 세계적으로 나가서 인정받고 좀 어려운 현장 산업이 좀 더 활성화돼서 종이를 생산하는 또 다른 사업장도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30여 톤에 이르는 육중한 신문 용지를 옮기고 쓰임새에 맞춰 자르며 주문량 생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업계의 우울한 전망이나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 더 힘차게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안전하게 웃으면서 우리의 고객이 원하는 최고의 품질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체국 집배원들은 특별하게 새해를 열었습니다. 시가지에서 희망 퍼레이드를 펼치며 올 한 해 즐거운 소식을 각 가정에 성실히 전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민한테 이 자긍심과 봉사 정신으로 올 한 해를 더욱더 열심히 하는 그런 다짐으로 각오를 가지고 긴 어둠을 깨우는 상서로운 동물인 달개해 정유년을 맞아 근로자들은 나라 걱정, 일감 걱정하지 않는 분주한 한 해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아무리 삶이 팍팍하다 해도 도전이 있는 한 이루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정인년 새해 전주 MBC는 멈추지 않는 열혈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농업에서 희망을 찾는 젊은 여성들을 박찬익 기자가 소개합니다. 장수에서 오미자 농사를 시작한 안다섬 씨. 아직 앳돼 보이는 안 씨는 올해 나이 23, 초보 농사꾼입니다. 한겨울이라 한가할 법도 하지만 안 씨에게 농한기란 없습니다. 오미자를 가공한 발효식품을 생산하는 영농법인 대표를 맡아 2차 산업에도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이제 좀 힘들다고 생각을 했고 주변에 관심 있는 식초 농가들을 모아서 같이 하면은 이제 마케팅이나 홍보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꽃에 관심이 많아 농업계 고교에 진학한 뒤 농사를 천직으로 선택했다는 안 씨. 주위의 편견에 가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농부로서 자부심은 차고 넘칩니다. 공부도 못해서 할 거 없어서 농사 짓는 거 아니냐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공부도 나름 잘했는데 그런 말 들으면 좀 속상할 때도 있어요. 3년 전 부모를 도와 고구마 농사에 뛰어든 강보람 씨. 이제 25살이지만 고구마로는 업계 유명 인사입니다. 강 씨는 자신의 이름을 딴 상표로 온라인 판매에 나서 2년간 1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덕분에 수억 원의 빚더미에 오른 집안도 일으켜 세웠습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좋은 농산물을 생산을 하면서 왜 제값받지 못하고 이렇게 빚을 많이 냈을까. 그래서 이 좋은 고구마를 내가 한번 제값받고 팔아보자. 이렇게 시작을 한 거고. 강 씨의 고구마는 품질까지 인정받아 10kg 기준 평균가보다 10,000원이나 비싸게 낙찰돼 올해 전국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형편 탓에 농업 관련 대학에 진학해 농부가 된 강 씨. 하지만 지금은 농업에서 자신의 미래를 찾게 됐습니다. 부모님 세대 농업이랑 우리 세대의 농업이랑 정말 다르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도시로 이제 귀농 귀촌했을 때 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농업이 전통적으로 남성들의 전유물이란 편견을 깬 젊은 여성 농사꾼의 당찬 도전은 침체된 우리 농업에 밝은 희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올해 도내에서는 굵직한 국제 행사가 잇따라 연초부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간 협업과 도민들의 역량을 모으는 일이 성공 개최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5월 20일 전주에서는 피파가 주관하는 U20 월드컵이 개막합니다. 피파 주관 행사 가운데 성인 월드컵 다음으로 큰 행사로 24개국에서 도착하는 선수단만 2천여 명에 이릅니다. 경기는 23일간 국내 6개 도시에서 열리는데 전주에서는 개막전과 16강전, 8강전, 준결승전 등 모두 9경기가 치러집니다. 축구의 향연이 끝나면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기 태권도 축제가 벌어집니다. 무주 태권도원에서 치러지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역시 170개국에서 선수와 임원 2천여 명이 입국합니다. 그간 지지부진한 투자로 논란을 빚어온 무주 태권도원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향후 쓰임새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8월에는 지난해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치전을 펼쳐온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는 163개국에서 참여 인원만 5만여 명에 이릅니다. 캠핑과 관광을 통한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물론 새만금에 대한 홍보와 대회를 치르기 위한 공항과 도로 등 지역 인프라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게 거의 다 치러지거나 유치하게 되기 때문에 전북을 새롭게 알리는 데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2002 월드컵 이후 최대 스포츠 행사가 줄줄이 열리는 올해 전라북도와 시군의 스포츠 마케팅과 운영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탄핵 정국과 맞물려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면서 올해 전북의 현안 사업이 관심입니다. 호남 속의 전북 소외 그리고 주요 국책 사업은 그간 무늬만 대선 공약이었을 뿐입니다. 이종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호남 3개 시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증가율입니다. 전남은 지난해보다 7.7%, 광주는 5.5% 증가한 데 비해 전북은 3.3% 증가에 그쳤습니다. 인사와 예산 등 전반에 걸쳐 전북은 호남 안에서도 차별받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뒤 대선 과정에서 전북 몫을 찾도록 바로잡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호남 안에서조차도 제 몫을 못 찾아 먹는다고 하는 어떤 그동안의 불만들, 이것들이 되찾아지는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필요합니다. 91년 착공 이후 지난해까지 25년간 새만금 사업은 필요한 국비 10조 원 가운데 3조 7천억 원만 투입돼 용지 조성률이 27%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리산 덕유산 산림치유원은 경북의 백두대간 산림치유원과 달리 국비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전라북도가 선점한 탄소산업도 경북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에 발목 잡히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이어져온 지방정부와 지방분권 후퇴 등 균형발전 철학이 사라진 점도 대선 과정에서 집중 제기돼야 합니다. 이제껏 10년 동안은 수도권 위주의 정책이 진행됐습니다. 이제는 지방 위주의 정책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삼락농정과 탄소산업 분야 등에서 36개의 구체적인 대선 공약 발굴을 완료하고 향후 대선 과정에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당이 현재 비상 상황으로 사는 길을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에 당대표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며 불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대표 후보인 박지원 의원은 오늘 전라북도 의회를 찾아 정권 창출과 개헌을 위해 안철수, 손학규, 정운찬 전 총리는 물론 반기문 총장과도 연대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전라북도가 받게 될 보통교부세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산정한 전라북도의 올해 보통교부세는 지난해보다 13.7%가 증가한 7,7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당초 추정치보다 700억 원이 늘어난 만큼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많지만 예산은 늘 부족하기 마련인데요.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보듬기 위해 전주시가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합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 5을 키우는 정하연 씨는 지체장애로 한쪽 팔다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초등생인 아들 셋은 지적장애까지 앓고 있어 혼자 힘으로 살림을 꾸려가기 벅찹니다.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을 잘 먹이지 못하는 게 미안했지만 반찬 배달이 시작된 뒤 한시름 걱정을 덜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의 반찬을 책임지는 엄마의 밥상은 현재 187세대 277명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걸 영양을 좀 제가 챙겨주는 건 한계가 있는데 많이 영양적으로 좀 챙겨줄 수 있어서 그것도 좋고요. 시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 관련 예산은 무려 34%에 이릅니다. 하지만 복지 수요가 다양하고 신규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어 예산은 늘 부족합니다. 때문에 엄마의 밥상뿐 아니라 저소득층 아동 책 지원과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폐지노인 지원 사업은 시민들의 후원을 받는데 지난해만 3억 원가량이 모금됐습니다. 시는 각 과에 분산된 후원을 한데 모으고 복지 사각지대의 빈곤층까지 돌볼 수 있도록 복지재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 구조만을 가지고서 이루지 못한 것들을 민간 자원을 끌어들여서 그야말로 더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취지는 좋지만 재단 설립이 자리나 늘리는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은 남은 과제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소강 상태지만 보건당국은 인체 감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일주일째 AI 의심 신고가 없지만 경기도 포천에서 고양이가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야생 동물과 접촉을 피하는 등 인체 감염 예방 수칙을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시무식 대신 기업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오늘 팔복동 산업단지에서 근로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전해 듣고 지난해보다 지원액을 늘리기로 하는 등 각종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가 수확기 산지의 평균 쌀값으로 공공비축미 매입가를 정했는데 1등급 40kg의 경우 우선 지급됐던 4만 5천 원보다도 포대당 860원이 낮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농가당 환수 금액을 산정해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지만 농민단체는 쌀값 폭락을 부채질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로서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그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200여억 원을 들여 2019년 개봉 예정으로 블록버스터급 동학농민혁명 영화 제작에 나섭니다. 정읍시는 올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국도비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신청하고 공모 방식을 통해 시나리오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한 해 1,000명을 넘겼던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3명으로 96년 1,009명에서 꾸준히 감소해 20년 만에 2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달 31일 진안 운장산에서 산행을 하다 실종된 40대 여성에 대한 수색을 부모의 요청으로 중단하고 앞으로 유류품이 발견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재수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